창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 오화,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하는 거짓말. 해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무척 사랑했고 또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바깥 세상을 여행할 때면 외지인들이 해움을 바보들의 마을로 부르는 것에 자격지심을 느낀 나머지 자신들의 터전이 행복한 사람들만 사는 낙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누군가가 당신들은 왜 그렇게 행복한가? 마을에 행운의 우물이라도 있는 건가? 하고 놀리듯 물으면 무척 진지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마을 한복판에 행운의 우물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 원할 때마다 그곳에서 어떤 제약도 없이 행운의 물을 마음껏 길어 마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행복한 비결이에요. 해가 거듭될수록 행운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돌아 주변의 도시와 마을들에도 유명해졌다. 심지어 멀리 바르샤바와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 소문은 몇몇 여행자들의 입을 타고 해움으로 되돌아왔다. 어느 화요일 아침, 자모시치에 사는 상인이 물건을 팔러 해움에 왔다. 그는 이 특별한 장소의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싶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시도해보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는 특히 비눗방울 부는 신제품 완구를 팔고 있었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고객이 필요했다. 시장을 향해 가는 길에 그는 마보 이엘과 마주쳤다. 이엘의 표정이 몹시 슬프고 힘들어 보였다. 상인은 걸음을 멈추고 분명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 마부에게 얘기를 건넸다. 무슨 문제 있어요? 해움에는 행운의 우물이 있지 않나요? 그곳에 가서 행운의 물을 반 두레박이라도 길어 마시면 될 텐데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엘은 대답을 망설였다. 왜냐하면 해움 사람들은 사실 마을 안에서는 행운의 우물에 대해 잘 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에는 누구도 이 주제에 맞닥뜨린 적이 없었다. 이엘의 느린 반응에 여행자는 약간 참을성을 잃었다. 뭐라고요? 왜 말을 안 해요? 이엘은 가능한 한 빨리 재치 있는 답변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계속 거렸다. 자모시치에서 온 이방인 앞에서 해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말 한마리가 며칠 전부터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 절뚝거렸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 아다의 시원찮은 무릎에 관절염이 도져 루블린의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마차를 끌 말이 절뚝거려서 갈 수가 없었다. 그때 고맙게도 연장상자를 들고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길을 걸어 내려오는 목수 유렉이 보였다. 유렉! 이복의 유렉!
방문객의 생각을 우물에 관한 주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엘은 소리쳐 유렉을 불렀다. 오늘 별일 없지? 자무시치에서 온 이 신사 양반이 묻고 있네. 왜 내가 우울해 보이는지. 우리의 유명한 행운의 우물에서 행복을 조금 길어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야. 자네는 방금 그 우물에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 유렉은 처음에는 조금 멍청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서 자신 있게 외쳤다. 맞아. 어떻게 알았지? 자넨 마차에 여러 손님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 족집게가 다 됐군. 자네 말대로 난 방금 우리의 유명한 우물에 갔다 오는 길이네.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행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을 한껏 마셨지. 조금 줄이 길긴 했지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아, 그렇군. 이제 이엘도 할 말이 조금 떠올랐다. 나도 지금 그 우물로 가는 길이야. 어서 서둘러야겠어. 그리고는 그 상인을 향해 말했다. 그럼 나는 이만 실례합니다. 지금 시간이 우물이 붐비지 않고 물 마시기에 적당한 때이거든요. 그렇게 변명한 뒤 이엘은 진짓 젠걸음을 놀려 광장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자무시치의 상인과 목수 요렉도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 제 할 일을 하러 갈 길을 갔다. 광장 옆을 지나가서 상인은 우물 옆에 줄 서 있는 몇 사람을 보았고 그 줄에서 이엘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시간이 없었다. 이미 한낮이 되어가고 있었기에 가능한 한 빨리 가판대를 설치해 행복한 해움 사람들과 장사를 시작하고 싶었다. 몇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움 사람들과의 장사가 잘 되었음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수천 개의 비눗방울이 무지개 빛깔로 반짝이며 마을 위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전보다 더 빨리, 더 행복하게 학교로 걸어가면서 더 시끄럽게 제잘거렸다. 하지만 목수 유렉은 길을 걸어 내려가던 중에 어제처럼 변함없이 슬퍼 보이는 이엘과 마주쳤다. 유렉이 웃으며 이엘에게 물었다. 어제 행운의 우물에 간다더니 안 갔었나? 줄이 너무 길었고 기다릴 만큼 믿음이 강하진 않았어. 그렇게 대답하며 이엘은 시선을 돌렸다. 유렉과 헤어진 후에도 이엘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지체 없이 우물로 가서 한 양동이의 물을 길어 몇 모금 마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훨씬 더 기분이 좋고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구두수성공 에지크와 마주쳤다. 에지크가 다가와 물었다. 갑자기 자네를 행복하게 만든 게 무엇인가? 내가 자네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자넨 마치 말에 내 무릎에 관절염이라도 생긴 것처럼 우울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자네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자네도 우리 마을에 행운의 우물이 있다는 걸 나만큼 잘 알잖아. 그런데 왜 내 행복에 놀라는 거야? 난 오늘 아침 그 우물에 가서 행복의 물을 한두레박 길어 마셨어. 지금 나를 보면 알잖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지? 에지크는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가 말했다. 그건 해움에 사는 우리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잖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엘은 그렇게 말하고는 무척 기분이 상해서 가버렸다. 에지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이엘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면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시도해서 손해볼 것 없잖아. 정말 누가 알겠어. 그래서 그는 곧장 우물로 가서 물을 한두레박 길어 올렸다. 그리고 두레박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껴졌다. 우물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지크는 해움 최고의 제화공 고덱을 만났다. 고덱, 자네 그걸 믿어? 우리 마을에 있는 행운의 우물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난 그걸 오늘에야 알았어. 고작 오늘에야 알았다고? 고덱이 짐짓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제시치에 갔다가 우리 마을에 있는 행운의 우물에 대해 들은 이후로 나는 보석상 바로와 함께 매일 그 우물물을 마셨어. 그렇지 않고서야 자넨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수로 이렇게 성공했을 거라 생각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운의 우물이 모든 이들의 대화 주제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강하게 자신들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고 그 강한 믿음에 따라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물물을 마신 후 길에서 주운 옷빈에서부터 한 넝쿨에서 호박 3개가 열린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난 온갖 종류의 행운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고 모두가 정말로 크게 놀랐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 우물물의 효력을 알지 못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 아침 의회 대표 베렉이 공식 발표를 위해 해움 주민을 광장에 모이게 했다.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모두가 모이자 베렉이 발언을 시작했다. 나의 친애하는 벗들과 해움 주민 여러분, 나는 이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광장 한가운데에 행운의 우물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회 대표로서 이미 자모시치, 부제시치, 루굴린, 산도미에스, 그리고 바르샤바와 빈까지 알려진 진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행운의 우물을 갖는 축복을 받았으며 모두가 그 물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명백한 일을 베렉이 너무 호들갑을 떨며 말하는 것에 조금 크게 놀랐지만 그의 감정이 상처 입지 않길 바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은 어떤 거짓말을 믿고 어떤 거짓말을 의심해야 할지 잘 알았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은 굳게 믿으면 진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세상사에 훤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해움을 여행하게 되면 광장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보더라도 크게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해움 사람들에게 행운의 우물을 진짜로 믿는지 묻는다면, 그 거짓말이 정말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정색을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당신은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모두 믿어요. 그리고 행복한 우리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